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런 것도 별로 안 나오고, 오늘 노드 프로토콜 마감일이잖아요. 미국 날짜로, 그러니까. 저는 노드 정상적으로 나오던데, 또, 주변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안 되면, 노드가 노드 팜 하시는 분들 노드 안 나오면 뭐가 잘못된 거니까 시끄러워질 텐데. 그리고 이게 오늘이 중요한 게 이제 노드 프로토콜 22가 이제 마감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청대어 팡 부부가 5월 6일하고 5월 7일 날 마이애미 상륙 작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이애미 상륙 작전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데가 이제 바짝 긴장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파이 네트워크에서 하는 서브스크립션, 구독형 스마트 컨트랙트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굉장히 금융 전문이죠. 복잡한 금융에 최적화돼 있죠.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죠. 일반인들이 커피 한 잔 결제하고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그 빈 그룹이 파일을 결제 코인으로 쓸 것 같다라고 영국 컴퓨터님이 올려주셨던데, 그러니까 파이는 가능하죠. 넷플릭스 같은 거 결제하고 이런 것도 가스비가 너무 비싸죠. 이더리움은 사용법이 되게 어렵죠. B2B고 전문 투자자 중심이니까. 그래서 금융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고, 파이는 이게 러스트 기반의 솔로방 기술인데 이게 대규모 결제 시스템에도 좋고 금융권 시스템처럼 안전을 택한 거거든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고가 많이 나죠.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쓰는데 이게 보안 사고가 굉장히 많죠. 해킹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디파이 사고가 바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거든요. 그런데 파이의 구독형 컨트랙트는 그런 거랑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게 구독형 스마트 컨트랙트면 저도 파이코인 10만 개 보유 프로젝트, 그러니까 10만 개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저랑 같이 아시는 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잘 사서 10만 개를 가지시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파이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가지시든지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예를 들으면 지금 이더리움은 한국의 BC카드 같은 거를 특정 지역에서 한국에서는 쓰잖아요. 외국에서도 물론 쓰지만 BC카드 같은 거고, 이 지금 파이 네트워크의 구독형 스마트 컨트랙트는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처럼 이게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이 먹지 못했죠. 실생활 시장을 통째로 먹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어마무시한 게 오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5월 6일하고 5월 7일 날 블랙락도 오고 시티뱅크도 오고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일어나는 걸 보면, 어제 오늘 거래가 일어나는 걸 보면 굉장히 양질의 그런 사람들이 오죠. 그런 거 좀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지금 파이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게 가스비 공포에서 해제가 되고 실질적인 사용 가치, 그들끼리만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사용 가치에 집중하고, 또 일회성 거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다르게 이게 코인 가격의 변동성도 잡아주고, 이게 파이가 여태까지 이제 5년, 6년, 7년 걸려서 지겹다 하시는데, 진짜 이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얘네들이 이번에 구독형 스마트 컨트랙트 하면서 이런 거 하려고 얘네 단순히 송금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진짜 세상의 돈 흐름을 이게 통째로 먹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 프로토콜 업데이트는 이게 지금 엄청난 파이가 진짜 큰 그림 그리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그냥 감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 파이코인 뭐 10만 개 보유 프로젝트 이거를 하는 건데 뭐 영상이 많이 안 올라오길래 곰은 베어 마켓이죠. 황소는 이제 물 마켓이죠. 좀 이런 양상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곰이 묶여 있다고요. 지금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는 금융기관 또 일회성 가스비 이런 데 묶여 있다고요. 근데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오늘은 뭐 영상 만들 재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요즘 파이코인 가격 좀 질이 다른 매수세가 움직이기도 하고 오늘 노드 프로토콜 22 마감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원래 이거를 썸네일로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재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제로 할까 하다가 이게 마이애미 상륙 작전이라는 거죠. 지금 파이가 완전히 그거 되려면 이제 노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나 인천 상륙 작전처럼 막 이렇게 뭐 대규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잡듯이 그냥 마이애미에 가서 청테어팡 박사가 20분, 니콜라스 박사가 30분 핵심적인 두 사람이 가가지고 상황을 정리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거 스마트 컨트랙트 상황이죠. 이런 날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컨센서스 가는데 스폰서로 참여하는데 이게 단순한 채굴 코인을 넘어서 주류 블록체인 업계에서 파이의 위상이 크게 변하는 거죠. 그 기관 투자자들이 파이 네트워크의 구독형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구독형 스마트 컨트랙트.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블랙락이건 시티뱅크건 아무튼 금융기관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클래리티 법안 그 은행 때문에 상원에서 일이 잘 안 되니까 은행들이 너무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못하게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할 정도로 기존의 은행 세력들도 지금 이제 가상화폐에 위험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자체 가상화폐도 만들고 그러면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또 수비도 하고 이런 양상이죠. 아주 보이지 않는 돈의 쩐의 전쟁이 정말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이제 파이가 지금 새로운 카드를 탁 내놨으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 이렇거든요. 지금 일반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이더리움이고요. 파이의 구독형 스마트 컨트랙트 PRC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은 조건이 맞을 때 한 번 송금하고 끝.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지갑을 열고 이거 수수료죠. 가스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비즈니스 모델은 단발성 구매라든가 단순 송금이라든가 뭐 NFT 민팅, NFT 만드는데 이런 데 써먹는다는 거래가 생길 때만 유동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런데 파이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구독이니까 한 번 승인하면 정해진 주기마다 자동 결제가 된다라는 거. 처음에만 승인하고 그 다음에 승인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넷플릭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유틸리티 요금, 멤버십, 실생활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의 KYC 정책과 맞물려서 이게 기관 투자가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기업들 뭐 애플이건 뭐 어디건 이런 여러 그 인터넷 기업들, 여러 IT 기업들, 여러 모바일 기업들, 여러 앱들이 파이의 KYC 사람이 하는 KYC에 협업을 맺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수요가 예측이 가능하죠. 이런 걸 기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성증권에 있을 때 이제 그 채권 발행하는 애들이 와갖고 저보고 형님 저기 불국사 주지 스님이나 뭐 이런 주지 스님 좀 아세요? 뭐
알지. 왜 그랬더니 불국사 같은 데는 입장료 수익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국사에 뭐 거기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뭐 예전에 저희 때는 뭐 수학여행과 신혼여행도 다 글로 갔으니까 그렇게 수익이 일정하게 정해지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현금 흐름이 예측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파이의 구독형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게 이더리움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수요가 예측이 되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까지 오늘까지 결과를 보고 마이애미에 상륙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마 이 얘기를 하겠죠. 지금 현재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지금 파이에서 구독형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게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를 여태까지는 디파이에만 썼다라는 거죠. 디파이에만 썼는데 이게 지금 파이에서 하는 건 진짜 유틸리티라는 거죠. 뭐 웹툰이라든지 뭐 OTT라든지 멤버십이라든지 이거를 가스비 승인 절차를 자동화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자동으로 결제가 되니까 블록체인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쓸 수 있고 B2B가 아니라 B2C 실생활 중심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요번에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금융권 시스템처럼 굉장히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거죠. 러스트 기반 솔로방 기술, 그게 메모리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리고 고정적인 코인 수요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고정적인 코인 수요가 나오니까 이게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 모든 것이 오늘 바로 전 단계가 프로토콜 22 마감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리고 6월 말로 예정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마이애미에서 얘기하겠죠. 이게 프로토콜 22가 뭐 성공적으로 어떻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말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좀 질이 다른 매수세가 움직이는 것 같다. 요즘 락업 해제 물량도 있는데 어제 오늘 오르는 거 보면 야 이거 좀 장기 매수세들이 분산 매수하나 보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였죠. 여태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노드를 보게 되면 참 이 인공지능도 꼭 믿을 게 아닌 게 제가 인공지능 순위를 인공지능한테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이 뭐 6만 5천 개? 중국이 4만 8천 개? 베트남이 2만 8천 개? 아니 한국, 중국, 베트남 합치면은 이게 뭐 50%, 60%, 70%잖아요. 정확히.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야,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기계는 정말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오늘 지금 프로토콜 22 업데이트와 노드 생태계. 오늘이 4월 27일이 메인넷 노드 프로토콜 22일 업그레이드 마감입니다. 오늘까지 업데이트를 안 하면 노드 연결이 끊길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오신 분이 지금 이제 노드밤 하시는 분한테 맡겼는데 지금 점수가 빵점이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토요일 날 만나 뵙고 이거 빨랑 해야 됩니다. 27일까지 안 하면 노드 연결이 끊길 수 있어요. 이번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 뭐 누가 보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아무튼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10만 개를 가지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드 이게 오늘 중요한데 노드팜 하시는 분들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노드가 보면은 지금 이제 보통 이게 노드가 제일 중요한 게 가동률하고 GPU 성능이더라고요. S등급 최상위 A등급, B등급, C등급인데 지금 일평균 노드 보상 저는 여기에 들어요. 요즘 괜찮은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양산에 용기동
용기동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제가 직접 해요. 이게 전 세계 상위 1% 노드 20개, 15개에서 25개 되면 전 세계 상위 1% 노드에 들어가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8개에서 14개 나오는 거,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A등급으로 우수한 거고, 안정적인 일반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에서 7개, 그 다음에 노트북 가동, 접속이, 근데 노트북도 접속 끊기지 않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A등급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오늘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동률하고 GPU 성능 같은 거를 다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제가 이제 노드 지금 전부 2년 전, 거짓 뭐 2년 전인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한국이 한 3만 개 가까이, 일본이 2만 5천 개, 베트남 2만 3천 개, 중국이 2만 2천 개. 근데 미국이 요즘 노드가 많이 깔린대요. 미국이 요즘 순위가 많이 올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가서 본 거죠. 이게 미국이 정말, 근데 자료가 엉망이더라고요. 자료가 뭐 12,000개, 6%. 이상하다. 한국도 6만 5천 개가 아닌데. 그래서 미국이 요즘 노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늘어나면 좋은 거죠, 뭐. 그래서 이거 여기서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을 보려고 그랬다가, 이제 그런 거고. 그래도 어찌됐건 한국, 일본, 베트남, 중국 여기서 다 하니까, 저는 한국이 노드 1이 된 것도, 한국이란 나라는 뭐, 여러모로, 우리는 뭐 항상,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 아주 참 주변에 좀 사나운 애들이 많이 살잖아요. 중국 애들, 북한 애들, 또 일본 애들도 옛날에 그랬고, 요즘 일본이 좀 철이 좀 들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한국은 세계에 중요한 뭐 필살기를 하나 갖고 있어서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파이 노드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죠. 나만, 한국 잘못 건드리면 전 세계 파이 결제가 무너지는 거죠. 이란이 세계 원유 시장의 20%를 갖고 세계를 흔들듯이 언젠가는 한국 시끄러우면 파이가 결제가 막 안 돼. 그래서 정말 저는 처음에는 파이가 지금 3만 개 안 되지만 6만 5천 개라는 소리 듣고 처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안 맞아. 이게 인공지능도 뭐 거짓 정보를 누가 넣으면 거짓 정보 갖고 분석하니까 그렇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이게 좀 이상하잖아. 다시 해봐. 그랬더니 이제 활성 노드수 기준으로 지금 28,500에서 29,800. 중국이 2위, 베트남이 3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여기서 이제 쭉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이제 노드 세계 1위고, 중국은 이 정책이 최근에 규제가 있어갖고 활성 노드 수가 왔다리 갔다리 한대요. 그리고 베트남은 노드 커뮤니티 화력은 좋은데 사람들이 우샤우샤 하는 건 좋은데 개별 노드가 안정성이 낮대요. 전기의 질도 나쁘고 컴퓨터의 질도 아직까지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근데 일본은 노드당 가동 시간이 가장 안정적이래요. 일본 사람들 뭐 꾸준하게 하니까. 미국이 이제 최근 거래소 상장, 뭐 컨센서스 행사로 급증 추세. 요거는 제가 이제 질문할 때부터 지금 미국에서 파이가 노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때? 이제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질문하느냐,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 파이 자료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원래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파이 거래, 그러니까 요즘 좀 들어오는 매수세들이 이거 좀 새로운 매수세 같다 느낌이. 그래서 크라켄에서 거래된 것만 좀 보려고 그랬더니 아직 그런 자료는 구할 수 없다고 인공지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아무튼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10만 개를 목표로 해보자고요. 10만 개를 목표로. 그렇다고 해서 10만 개를
대출 받아서 사야지 그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돈그릇을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돈그릇을 만들어.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